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고 보내는 월요일 항상 힘들기만 하죠. 또한 최근 폭염과 습도가 상당히 높아서 더욱 힘듦이 가중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러한 더위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전이가 된 것일까요? 시장 전반에 다시금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 상황 속에 여전히 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7월 4일 오후 3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녹화가 다 마무리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한 4시 어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44% 상승, 이제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9.68% 하락한 19,145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도 전날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참 안타깝게도 무려 13.13% 하락한 1,055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2.12% 상승을 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11.75% 하락한 0.31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도 전날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9.6% 하락한 0.45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지난주 대비 소폭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42.2%, 14.8%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선물 포지션은 어떻게 나뉘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우세합니다. 62.56%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도 롱 포지션이 우세합니다. 59.5%. 리플 XRP의 경우 또한 이제 롱 포지션이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7.03%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더욱 상승할 것 같다라고 베팅한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현재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이 우세하지만 최근 몇 달간 이루어진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속에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죽을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6월 암호화폐 VC 벤처 캐피탈의 공개 투자 건수가 공개되었는데 이제 191건으로 전월 대비 무려 15%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미디어 우 블록체인이 도브 매트릭스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6월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의 공개 투자 건수가 191건으로 전월 대비 15%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무려 42.5% 줄었다고 하는데 총 투자금은 36억 7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18% 줄었으나 지난해 6월과 비교해서는 60% 늘었다. 투자 분야는 CFI와 DeFi 그리고 NFT 등이 약 20%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전 부문에 걸쳐 고르게 진행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직접 투자 외에도 암호화폐 기업과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런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세도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참 놀라운 것이 얼마 전에 한 가지 소식이 나왔었는데 웹 3.0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투자 건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웹 3.0 코인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알아본 후에 이 코인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놔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이러한 VC 투자 건수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투자 상품 ETF나 ETP에 대한 규모도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상품 자산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 ETF가 52% 감소했다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지난 6월 데이터 집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를 현재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뭐가 기록했냐? 글로벌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 자산 규모가 이제 줄어들었다. 파이가 축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특히 ETF 운용 자산 규모가 5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암호화폐 투자 상품의 80%를 차지하는 신탁 상품은 35% 감소한 173억 달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제 ETC와 ETN 상품도 각각 36%, 30% 줄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하나의 ETF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비트코인 숏 ETF가 공개가 된 것인데 공개되고 하루 만에 무려 거래량이 300% 증가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참 위험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현재 좋지는 않구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죠. 참 암호화폐 시장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글로벌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들도 보았을 때 정말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왜 이런 시기는 항상 나쁜 소식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지 또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하나의 러그풀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주에도 좀 이렇게 월요일이 시작되자마자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분산 노드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노디가 러그풀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마이너스 93%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프로젝트인데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참 이러한 러그풀 사건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러그풀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의 해킹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영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와 트위터 등 SNS 계정이 이렇게 해킹을 당한 것인데 영국군이 해킹당한 것이 암호화폐 이제 시장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군이 트위터와 유튜브를 해킹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킹 직후에 NFT와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유튜브 계정이 해킹되면서 NFT 홍보 트윗,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 암호화폐 영상 등이 업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후에 해당 콘텐츠들은 삭제가 조치가 되었는데 영국군 대변인은 해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킹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SNS 계정들이 해킹을 당하며 암호화폐 사기에 이용되는 이런 모습들은 한두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번에는 스케일이 큰 것 같죠. 영국군의 트위터와 유튜브를 해킹을 하는 아주 간 큰 해커 집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혹시 이번 이제 SNS 해킹건도 이 북한의 해커 집단인 라자루스의 소행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해커 집단 1위가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라자루스 집단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와 관련되어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몇 달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 또한 약세, 부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라고 불리는 코인베이스 또한 연초 계획했던 이제 직원들 증축 계획은 물 건너갔죠. 오히려 데리고 있던 직원들마저 계속해서 해고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얼마 전 하나의 찌라시가 돌게 되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이 파산 위기에 넣어두었다. 이제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소식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는데 현재 보여드리는 커뮤니티는 이제 대표 대한민국 커뮤니티이죠. 코인판에도 이러한 글이 올라와 있었고 코박에서 또한 쿠코인 파산 찌라시가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퍼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쿠코인 측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쿠코인의 CEO가 이제 직접 언급을 한 것이죠. 이 거래소 파산 루머는 전혀 사실 무근한 소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의 조니 리우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재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쿠코인 파산 가능성 루머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누가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쿠코인은 루나와 스리에로 캐피탈, 바벨 파이낸스 그 어떤 것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출금 중단 계획이 없고 쿠코인의 모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쿠코인이 이제 지난 5월 1.5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이미 마쳤고 여전히 채용을 진행 중인 몇 안 되는 플랫폼이다. OCO나 암호화폐 페어 등 새로운 기능을 통해 약세장에서 더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달 발생한 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면서 이런 찌라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실제로 셀시우스 또한 실제적으로 출금 중단을 하기 며칠 전까지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이는 스리에로 캐피탈이나 보이저 디지털 그리고 루나 또한 테라폼 랩스 또한 거의 비슷한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쿠코인 CEO의 이러한 이제 언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바꾸거나 투자자들의 이런 기조들을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묵묵히 현재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거래소 운용을 지속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러한 찌라시가 도는 데에는 얼마 전 FTX 거래소의 CEO이죠. 샘 뱅크먼 프리드먼이 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얼마 전이죠. 이제 7월달이 오기 전 6월 29일 이러한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이제 일부 거래소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양한 거래소들이 이제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에 쿠코인이 참 안타깝게도 타깃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쿠코인 CEO의 말이 사실이길 바라며 더 이상 파산하는 암호화폐 기업이나 블록체인 기업들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암호화폐 시장에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뭄에 콩나듯이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고래 월렛에 이제 비트코인의 축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을 때 이 고래들, 고액자산가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매집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히려 지금의 가격대가 저점 매수하기 참 좋은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4대 거래소 중 한 곳이라고 불리우는 코빗에서 하나의 서베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반기 거래량의 57%가 4050 세대라고 하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빗은 40대 4050 이제 중장년층의 투자가 올해 상반기 거래량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코빗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령대별 거래량 비중은 50대가 29.9%로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40대가 26.9%로 뒤를 이었고 60대 이상이 20.8%, 30대가 18%, 이제 오히려 20대가 4.5%로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이제 코빗 관계자의 경우는 중장년층의 꾸준한 유입은 사업 초기부터 유지해온
보수적인 상장 정책이 작용한 영향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4050의 주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투자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9.5%에서 올해 상반기 55.6%로 3.9%포인트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코빗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이 외에 리플, 이더리움 등 순위 없다고 하는데 이제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 2위를 차지했던 이더리움은 올해 상반기 3위로 밀렸다. 이 말은 XRP의 거래량이 이제 2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일단 실제로 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연령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보았을 때 한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50대, 그 다음 30대, 60대, 20대가 또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에 MZ세대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40대, 50대 투자자분들이 더욱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서 40대, 50대 투자자분들이 지난 수십 년간의 사이클을 봐왔으며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전례 없던 자산의 탄생,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의 탄생을 확실하게 새로운 기회로서 캐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경제력 부분에서도 20대, 30대보다는 40대, 50대 투자자들의 경제력이 그리고 자산의 형성이 더욱더 탄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작년이죠. 2021년 9월 당시 화폐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할 만한 소식 한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이 이후에 이번 연도 2022년이 되자 중화공에서 하나의 또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 이번 연도 안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국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이런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에 멕시코에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멕시코의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계획이 아니라 법안을 이제 실질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인데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멕시코 상원 의회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멕시코 의회 상원 소속 인디라 캠피스 의원이 멕시코 국민들의 전통적인 금융상품 사용과 이와 관련된 교육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폐 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제출된 법안의 취지를 보면 멕시코 인구의 56%가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68%는 금융 관련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완전한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제 멕시코 재무부는 멕시코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암호화폐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이죠. 2018년 3월 이미 이제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해서 멕시코가 승인을 하였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크립토 시장 관련해서 일찍이 조금 빠르게 규제를 하려는 모습들, 제도권 안으로 들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국가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멕시코의 3대 부자로 불리우는 살리나스 그룹의 살리나스 회장이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맥시멀 리스트이기 때문에 정부와 규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언급들이 미디어에 자주 소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법정화폐 도입에 관해서 법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될지 아니면 반려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슬슬 이러한 국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 면에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음에도 이러한 법안이 제출이 되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인해 금리 인상의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미국은 아마 내년 정도면은 금리 인하에 돌입하지 않을까, 내년부터 잠재 성장률이 하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게 되면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긴축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 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를 다시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미 경제가 이제 내년부터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주요 전망 기관들은 공급망 회복 지연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공급 충격과 통화 긴축 기조 등으로 성장률이 올해 1분기 마이너스에서 2분기 다시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다가 3분기부터 조금씩 꺾이기 시작해 내년 1분기부터는 계속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전반적인 모습들을 보았을 때 금리 인하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가오는 7월 13일이죠. 7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게 되는데 지난달 공개되었던 CPI보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짜 죄송합니다. 말이 갑자기 꼬이는데 막판 되니까 꼬이기 시작하네요. 다시 들어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구나.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은 늦춰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참 매크로 경제 상황들이 전례 없던 상황 속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번 연도 안에는 좀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이번 7월 달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인지 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